오늘 당신은 1570년 중국 자금성의 붉은 담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환생을 축하드립니다. 명나라 황실의 후궁,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 황제의 총애, 보석과 진귀한 음식, 드라마 속 후궁들처럼 우아하게 부채를 펼치고 궁중 정치를 좌우하는 삶. 하지만 자금성의 붉은 벽은 생각보다 높고 그 안의 그림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제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당신은 12살입니다. 오두막 앞 흙바닥에서 맨발로 놀고 있을 때 검은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내려서 당신의 이빨, 발, 피부를 검사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사듯이 그는 은화 한 자루를 던졌고 12살, 아직 머리를 제대로 따을 줄도 모르는 나이에 당신의 인생이 펠려나갔습니다. 며칠을 달린 끝에 피처럼 붉은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세운 자금성은 남북으로 961m, 동서로 753m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감옥이 될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황관들이 당신을 검사했습니다. 당신은 옷을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한 소녀는 코가 휘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소녀는 발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당신은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족, 나이든 궁녀가 당신의 발가락을 억지로 발바닥 쪽으로 접고 단단한 천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꽃처럼 작고 아름다운 발을 만드는 것이다. 황제 앞에서 우아하게 걸으려면 이것을 견뎌야 한다. 첫 며칠은 지옥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발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죽어야 발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했나요? 현실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썩어가는 살의 냄새였습니다. 1년이 지나 당신은 13살이 되었고 전족된 발로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이 칼을 밟는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아름다움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계급은 다붕입니다. 후궁 계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 황후, 황귀비, 귀비, 비, 빈, 귀인, 상제, 그리고 다붕. 당신보다 위에는 수십 명이 있었고 당신과 같은 낮은 계급은 수백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가 황제의 시선 한 번을 차지하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자금성에는 약 7만 명의 황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당신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상급 후궁들의 방바닥을 닦고 차를 따르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차를 너무 천천히 따르면 대나무 막대기로 손가락을 맞았고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황제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비단 자수를 놓고 규율을 외우며 살아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용연향이 피어올랐지만 그 아래로는 썩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함은 표면뿐이었습니다. 옥비녀를 쓴 한 소녀가 경쟁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경쟁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고 옥비녀 소녀는 황제 앞에서 춤을 추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짓된 속삭임 하나가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황제가 오늘 밤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환관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당신은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가마를 탔습니다. 전족된 발로는 걸을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는 끝없이 길었고 붉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황제의 침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닫혔고
당신은 그와 단둘이 갇혔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제는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인을 섬기도록 하여라. 그날 밤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시 가마에 실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더 이상 15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당신은 입덧을 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급 후궁들이 당신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음식에는 이상한 맛이 섞여 나왔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배가 비틀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관은 자연유산이라고 기록했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차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것을. 황제는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비단과 황금빛 궁궐을 떠올렸나요? 실제로는 독이 든 차 한 잔과 침묵 속의 살인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당신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황제는 다시 당신을 부르지 않았고 당신의 방은 점점 더 궁궐 끝자락으로 밀려났습니다. 밤마다 잃어버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소리였지만요.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 무렵이었고 장례식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방 안에서 혼자 곡을 했고 그 소리는 두꺼운 벽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해 아무 이름이나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음식을 의심했고 모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차, 이상한 냄새가 나던 향, 복도에서 마주친 차가운 눈빛들, 그것들이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것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방문을 잠그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직접 확인했고 차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명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당신은 이번엔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황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당신은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다른 후궁이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황제의 건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돌바닥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칼날에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동안 아들의 비명소리가 보육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황태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내 아들도 함께 죽는다. 칼날이 당신의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 하녀가 편지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주 귀걸이 여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편지였습니다. 황태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칼날은 당신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진주 귀걸이 여인의 비명은 짧게 끝났고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먼 친척에게 몰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껴안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당신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다시 만나러 갈게.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45살입니다. 황제는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은 별궁으로 옮겨져 여생을 보냅니다. 12살에 궁에 들어와 45까지 33년의 세월 동안 당신이 가진 것은 전족으로 부러진 발, 3번의 유산, 독이 든 차, 끝없는 기다림, 그리고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했고
기억되지 못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궁궐의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으로 첫 번째 환생의 삶 어떠셨나요? 당신은 지금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발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발걸음을 세지 않고, 아무도 당신의 표정을 감시하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의 차에 독을 넣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신은 편한 운동화, 그 평범한 신발이 얼마나 값진 자유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죠. 환생의 바퀴가 멈춘 곳이 지금의 당신이라면 부러지지 않은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